자, 요번에는 임신일주 계묘시, 갑진시, 을사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임신일주는 뭐 전번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크게는 안 하고 계묘 해볼게요. 같은 천간에 이제 수가 두 개 있죠. 두 개 있고 이제 묘가 임수로 볼 때는 뭡니까? 귀인입니다. 천을귀인. 임계 사묘, 이게 귀인이죠. 시중에 귀인만 오면 좋다고 하는데 천만에 그게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사묘인데 개수일주라 저는 이제 목화가 워낙이 목화토가 뭐랑 많아서 화토가 많아서 문제일 때 천을귀인이 귀인이 아니고 왼수예요. 그래서 뭐 귀인이 오는 해다 해서 이렇게 좋은데 제가 볼 땐 귀인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요. 귀인도 나한테 나쁘게 작용하면 귀인이 아니고 왼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귀인은 귀인인데 보시면 신금하고 이 안에 이제 을경 뭐 했습니까? 이렇게 암합을 했어요. 암합을 했기 때문에 묘신 원진 기문도 되죠. 묘신 원진 기문. 부부 사이에 좀 기문이 있으면 좀 안 좋죠. 사이가 안 좋다, 뭐 언제 간다, 약간 뭐 변태적인 기질이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신강한 사주가 묘가 있어서 빠지는 건 좋은데 이게 스목일 땐 잘 안 빠져요. 여기 일과 월에서 어떻게 조를 좀 잘 해주느냐에 따라 설기도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귀인 사주다, 그러니까 귀인이 있다 묘목에 이제 그거 좀 아시고, 그 다음에 인호술생 같으면은 인호술생 같으면 묘가 도화살이죠. 묘도화가 되는 겁니다. 도화살. 묘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주 안에 화가 없잖아요. 근데 신강한 사주니까 이 도화살이 오니까는 여자로서 여자를 좀 새길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도화가 귀인이고 또 쉽게 얘기하면 나와 이게 합도 들었죠. 합도 들어서 아마 본초와 이 도화에 있는 이제 우리가 얘기한 뭐 애인하고 뭐 사이가 나쁘진 않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특별히 그렇게 뭐 나쁘진 않다. 묘신 원진기문이지만 을경 합을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을 했기 때문에. 그 대신 또 나쁜 경우도 있죠. 묘신 원진기문이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감안해서 한번 보셔라. 이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많이 다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귀문살이 있기 때문에 가끔 이제 운 나쁠 때는 착오를 하죠. 만약에, 이게 이제 신윤, 이제 가을, 금이 더 세서 신강해지고 수금이 많으면 착각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운 나쁘니까 귀문관살이 발동합니다. 그럼 살은 전부 언제 발동하냐? 운 나쁠 때 발동하지 아무 때나 막 발동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 운에는, 기운이나 호운에는 발동을 안 하고 오히려 그런 쪽을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귀문관살이 이제 있는데 내가 운이 좋다. 그러면 이제 영감이 뛰어나지는 거죠. 영감.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탁탁 했는데 뭐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죠. 탁탁 맞아 떨어지는 거. 근데 이제 운이 나쁠 때 이제 귀문이 오면 뭐 싸우고 논쟁하고 서로 뭐 오해를 하고 뭐 으르렁 물어 뜯으려고 하고 뭐 이런 거죠.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일단은 일과 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여자라면 임수에다 신강하니까 늙은 남자 만날 수 있다. 이것도 전번에 얘기를 했고,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이것도 여자고 이것도 여자예요. 근데 이제 관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수문관이. 그러니까 두 여자가 한 남자를 모신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죠. 이렇게 임계수가 다 떨고 여기도 또 임수가 있잖아요. 비견급이 이거 꽤 많은 겁니다. 남자는 하나에 여자는 여기저기 있는 꼴이기 때문에 두 여자가 한 사람을 모신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이제 이게 지살령마가 있죠. 지살령마가 있고,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옛날에는 물이 많으면 무조건 물장수, 뭐, 다방,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꼭 물장수라고만 보지 마시고, 물에 여기 지살령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무역도 될 수 있고, 오파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것도 되죠. 수출, 뭐, 수입, 이런 것도 다 되는데,
예전에 우리 배울 땐 전부 이렇게 말 많으면 뭐 술집 한다, 뭐 다방한다, 뭐 이런 것만 옛날엔 얘기를 했는데 상황을 봐서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술집 다방만 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여자가 저렇다면 술집 다방 해야 된다. 그렇게 또 하시는 분도 있는데 꼭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할 수도 있지만 꼭 그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있어요. 뭐 그 대신 이제 뭐 주류, 음료수 뭐 이런 건 좀 가능하겠죠. 그것도 일종의 물과 관련됐으니까 그것도 관련되고 이제 식품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뭐냐 식상으로 빼내니까 식품도 할 수 있겠죠. 상황에 따라 그 연월이 상황에 따라 많이 조금 달라지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보시면 됐고, 꼭 계묘에 대해서는 요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갑진은 일단 보이시는 게 뭡니까? 백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백호인데 신진 수국으로 또 합니다. 진중에 개수도 있고 여기 있고 여기도 있는데 또 뭘 했다? 수국을 했으니까 이복 형제가 하나 있을 수도 있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진이 수의 고장입니다. 이게 연시에 고장을 갖고 있으면 말년에 좀 고질병으로 고생하다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병원에 고생 좀 하고 돌아간다. 그래서 이 고장궁이 이 시에 있으면 이게 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질병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저라고 하죠. 기저질환 그러죠. 기저질환, 혈압, 당뇨 뭐 이런 거 기저질환 이거 상당히 주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한번 시에 있으면 그걸 한번 꼭 좀 생각을 해보시고 시에 있는 게 저게 또 관성이잖아요. 진이 또 뭘 뜻하냐면 이 흙 안에 물이 있어서 이게 걸르는 겁니다. 그래서 진은 어디에 많이 해당하냐면 신방광, 신장, 방광에 해당하는 장기예요. 그래서 요게 진이 당뇨도 또 나타납니다. 미도 당뇨를 나타내지만 진도 당뇨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쪽 병을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자라면 뭐 임수일주니까 뭐 나이 든 사람 만날 수 있다. 아니면 나이 든 사람 안 만나면 너 연하를 만난다. 추명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꼭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요새 보면. 꼭 연하만 만나는 건 아닌데 나이 든 만나는 사람은 조금 있긴 했어요. 꼭 연하만 만난다. 그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문제는 요럴 때 사오미생이 되면 이제 뭐가 또 좀 문제가 되냐면 진이 여자라면 여기에 과숙살입니다. 과숙살. 과숙살을 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거죠. 과부살, 뭐 혼자 된다. 뭐 요새로 얘기하면 이제 돌싱살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과숙살을 돌싱살이라고 해야 되겠죠. 진이 있고 사오미생이면 여기에 이제 과숙살, 여기는 이제 고진살 그런데 이제 과숙살이 또 밑에 있으니까 고장이 있으면서 과숙살이 있었고 이게 또 관이죠. 남편 관의 고장이죠. 그러면서 관이죠. 자고니까. 그래서 아마 말년에는 좀 주의해야 되겠다. 살도 있고 고장도 있고 관도 저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좀 주의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어쨌든 간에 신강하죠. 신강해. 그러니까 월에 무 기토 같은 게 이렇게 투출하면 신앙 관항 진중에 또 무토가 튀어났잖아요. 신앙 관항한 사주니까 나도 잘 되고 뭐 여자라면 남편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된다. 남자라면 뭐 자식도 잘 되고 나도 잘 된다. 뭐 또 이렇게 얘기를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갑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고요. 만약에 여기 신유술생이 또 오면 이건 신진수국이 또 되고 금생수가 또 되니까 이복 형제가 있죠. 신금이라면 그러다가 이제 여기다가 해자축이 오면 이건 이복 형제가 거의 많다고 봐야 되겠죠. 이복 형제가 많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거는 어쨌든 간에 신유술 오면 그렇게 되니까 해자축 오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수가 너무 많다. 해자축, 신자진수구, 신진수구 뭐 이러다 보니까 이복 형제가 좀 있겠다 이렇게 보시고 이 신진도 수운이 오면 이제 해외를 많이 가죠. 물 건너 간다고 해외를 많이 가죠. 그래서 역마살 지살이 오면 저 해외와 인연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이 사주가 만약에 겨울생인데 겨울생 해자축생인데 만약에 연에 정사가 있다. 그럼 이제 눈이 수운에 요게 있고 극을 받으니까요. 눈에 이상이 좀 있다. 그것도 한번 눈병으로 좀 고생을 한다. 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만약 수운인데 무기가 있다. 그럼 이 무기가 이제 떨어진 이 해자축 월에 무기가 떠 있다면 무기가 이제 떠내려가는 상이죠. 무기가 떠내려가니까 무기는 비장, 위장이죠. 비위장이 상당히 약하다. 또는 무리에 떠내려가니까 위, 하수체 이런 거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이런 걸로 고통받을 수 있다. 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 화가 없으면 그런 셈이 된다는 걸 좀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갑진은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갑진. 자, 그 다음에 을사를 한번 해보죠. 을사. 을사는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사신, 형을 맞는 게 문제죠. 임수일 때 아까 왜 사묘가 귀인이라 했죠. 여기서 사화가 뭡니까? 귀인입니다. 귀인. 아까 이 묘도 귀인이죠. 사도 귀인이에요. 이 사는 나한테는 어찌 보면 임신일주에 신강한 일주가 신강하죠. 신강한데 사화는 나쁘지는 않은 겁니다. 좋은 건데 형사를 맞으니까 형사를 맞아서 나쁜 거죠. 그래서 이거 형사를 맞다 보니까 이게 꺼지겠죠. 아무래도 임신에 보면 이게 꺼지겠죠. 꺼지다 보니까 남자라면 이제 가정궁에 있는 사화니까 이게 누구냐? 부인이죠. 부인이 형사를 맞아갖고요. 병임축 맞고 이러니까 좋지 않죠. 그러니까 부인이 좀 약간 부인과 사별할 수도 있고, 또는 이게 지살 역마살이 또 형 맞으니까 교통사고 때문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요것도 좀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요게 이제 요 안에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는 꼴입니다. 그래서 일시가 저렇게 지살역마로 사신역 맡으면 교통사고 상당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주의를. 근데 만약에 이게 남자라면 임묘진생이다. 만약에 임묘진생 남자다. 그러면 사화가 뭐가 되냐면 고진살이 됩니다. 이제 호래비살이 되는 거죠. 요새 말로. 그러면 부인이면서 가정에 고진살이 딱 들어가면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말년에 또 뭐 상처할 수 있다, 혼자 살 수 있다, 뭐 이렇게도 되겠죠. 자, 연이 그렇고, 만약에 월이 이제 순이 오면 그거는 참 힘들죠. 화가 죽게 생겼잖아요. 화가 죽게 생겼으니까 뭐라 그럴까? 처가 좀 흉하게 죽는다, 교통사고로 죽는다, 뭐 이렇게도 되겠죠. 만약에 지금 이게 남자니까 이제 고진살도 있고 형도 맞고 겨울생이니까 이 수로 수국할 만난다는데, 이게 만약에 여자라면 또 틀리죠. 여자라면 요게 남자겠죠. 요게 남자. 사중에 무토가 남자겠죠. 사신 뭐라 했습니까? 형을 맞았다. 그것도 수국 화를 맞다. 만약에 겨울생이면, 그러면 여자 사주라면 겨울생에 태어나면 남편이 문제가 되겠다. 남편이 흉하게 돌아갈 수도 있다. 사고로 돌아갈 수 있다. 뭐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또 형사를 가졌으니까 직업을 굳이 따지면 뭐랄까요? 법관, 의사 이쪽으로 좀 가야 되겠다. 아니 이쪽이나 이쪽으로 한다면 구금이나 본인이 수술을 많이 하겠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건 자식 자리하고 내 자리 있으니까 내가 안 하면 자식이라도 그런 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 남자래도 부인하고 자식은 형살의 역마살이기 때문에 그가 상당히 운 나쁠 때는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급한 일 있으면 자가용 타지 마시고 철도라든지 고속버스 이용을 하시는 게 그래도 조금 나쁜 운을 피하는 겁니다. 자, 오늘 임신일 계묘갑진 을사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